오늘은 이윤이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결혼을 돕고자 금쪽 같은 내 자식에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 편 안 하고 남의 편 하실 거예요? 남편이니까? 성희주는 윤희랑으로부터 시집살이를 당하고 온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자마자 이한대군에게 누구 편을 할 거냐고 농담 반 진담 반 물었습니다. 이런 성희주가 귀여워 보였던 이한대군이 말하길 내 편일 것이다. 그리고는 마치 키스라도 할 것처럼 성희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야기하길 내 너에게 미친 것처럼 굴어야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느냐? 라면서 결혼 후 완벽한 성희주의 편이 되겠다고 말해 성희주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한대군은 계약 결혼이 아니라 찐사랑 결혼처럼 보이고자 성희주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텃세에 성희주가 상처를 입을까봐 더 오버하면서 그녀를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희주가 이한대군이 야간 근무를 하는 궁궐까지 찾아와 성벽에 서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된 것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들에게 애타게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이한대군의 전략 중의 하나였죠. 이한대군은 국민들과 궁궐 사람들에게 성희주는 소중한 내 여인이니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중을 내보이는 중이었으니까요. 어린 전하 이유는 부원군 윤성원이 가져온 핫도그와 떡볶이 순대를 먹고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린 나이에 왕만 되지 않았더라면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며 실컷 맛있는 걸 먹겠지만 지금은 윤희랑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라면 하나 먹는 것조차 윤희랑에게 들켰다가는 큰 꾸지람을 듣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반면 성희주는 왠지 외로워 보이는 이윤을 볼 때마다 어릴 적 집에서 소외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답게 크지 못했던 성희주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지만 어른인 것처럼 살아야만 하는 이윤이 한없이 안쓰럽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이번에는 이한대군과의 야구장 데이트에 이윤을 데려가려고 했던 성희주는 윤희랑과 큰 싸움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윤 또한 크게 꾸지람을 받고야 말았죠. 윤희랑은 감히 한나라의 전하인 이윤에게 침전 밖은 나가지 못하도록 외출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참다 못한 이윤은 폭발하고 마는데요. 어마마마,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동안 어마마마가 하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못한다고 혼만 내시고 한참 부족하다 이야기하시더니 이제는 침전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저는 숙부님처럼 왕립학교도 못 다니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궁궐에서 혼자 학문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윤희랑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하길 그야 전하는 이미 전하시니까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 학교를 다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당분간은 침전에서 반성이나 하세요. 침전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던 이유는 윤희랑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하고자 찾아갔고 그곳에서 윤성원과 윤희랑이 성희주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연히 들었죠. 자신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야구장도 데려가려 했던 성희주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유는 성희주를 도와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성희주는 사저에 있는 궁인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한참 친해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자신을 호적에서 파버릴 궁리까지 하는 아버지와 대적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혼례를 치러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사저에 있는 궁인들부터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윤희랑이 병원에 들은 척하고 두 사람의 혼례를 방해하고 있기에 이한대군마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두 사람의 결혼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성희주는 자가는 시간이 많으냐고 나는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하고 최연마저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고 하자 속이 타들어가는 이한대군이 말하길 그럼 뭐 어쩌라고. 진짜 속도 위반이라도 할까? 라면서 성희주에게 장난처럼 끈적하게 굴었고 성희주는 그건 아니죠라고 손을 휘둘렀으니 얼굴만 보면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사이가 꽤 가까워진 두 사람 사이에는 또 한 번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한편 외출금지를 당해 침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침전에 있는 전화기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희주를 해치려는 윤희랑과 윤성원의 계략에 맞서려면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금쪽 같은 내 자식에 출연하겠다는 전화에 전화 한 통에 방송국은 그만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방송국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일을 어마마마는 몰라야 할 것이오. 극비리의 촬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방송 출연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추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오. 방송국장은 왕이 금쪽이로 출연을 자청하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방송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찍는 기록을 세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방송국 사람들이 궁궐 안 곳곳에 은밀히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다는 것을 모르는 윤희랑은
윤성원과 함께 성희주를 차 사고로 위장해 다치게 만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방송국 직원들이 카메라 필름을 수거해갔고 편집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윤희랑이 성희주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낸 뒤였습니다. 그 차 안에 이윤이 타게 된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윤희랑의 큰 실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윤희랑은 성희주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임금이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민정우는 성희주와 이윤을 구하러 갑니다. 오빠, 이거 브레이크가 이상해. 하지만 성희주의 차는 가속도를 내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민정우의 차는 성희주의 차를 따라잡지 못했죠. 이때 누군가의 차가 나타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희주를 구하는데요. 성희주의 차를 옆에서 미는 방법으로 속도를 늦추고 사람이 없는 안전한 곳에 정차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이한대군이었어요. 그의 기지로 이윤과 성희주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윤희랑은 자신이 브레이크를 고장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이라도 한 듯 성희주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길,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 야밤에 왜 전하를 데리고 나가서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냐 말입니다. 내 이 일을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날이 밝거든 그대를 조사할 것입니다. 성희주가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해하자 이윤이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하길, 어마마마, 당치도 않은 소리십니다. 내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마마마십니다. 윤희랑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이윤은 TV를 켰고 거기에는 급히 편집된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윤희랑과 윤성원이 성희주를 해치려는 계략 부분도 방영이 되고 있었죠. 얼굴이 새빨개진 윤희랑이 부들부들 떨자 이윤은 윤희랑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그동안 어마마마 말을 잘 들으며 순응하며 살아왔던 저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금쪽이로 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어마마의 꼭두각시가 되진 않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왕노릇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쓴 익성관을 벗어던졌습니다. 성희주는 이제부터라도 이윤이 아이답게 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랑은 당연히 감옥에 가게 되었죠. 며칠 후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결혼식이 치러졌고 두 사람은 입헌군 주제 시대 왕과 왕비가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